반갑습니다. 행복한 5월 가정의 달 인사드리겠습니다. OIC 비즈니스 오너 임성호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강의 제목은 보고 듣는 것을 바꾸면 생각과 행동이 바뀐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고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복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들으면 우리 사업의 성장을 위한 학습의 원동력이 되고요. 두 번째는 보고 들으면서 믿음이 싹 틉니다. 자, 그 보고 듣는 것을 바꾸면 우리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낼 수가 있겠죠. 시스템을 올바로 배워서 제가 농담같이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헛수고 같은 수고를 반복해라. 지속해야 하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안 될 수고를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현재 내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발생될지 예측할 수 없는데 우리가 너무 애만 쓰고 있다면 또 안 되는 이유도 모른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곧 열정은 식고 포기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지.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지. 자, 이런 말들을 계속 들으면 공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만 계속 들어야 하는 사업이라면, 일이라면 어쩌면 안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사람이 평생 열심히 일만 하고 평생 참고 인내만 하면서 살 수는 없겠죠. 자, 물론 우리가 OIC 비즈니스 오너가 갖춰야 될 5가지 자세와 5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인내가 또 열정이 중요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자, 제대로 된 시스템이 움직여지는, 자, 디테일이 잡힌 과정. 자, 이런 프로세스를 찾아내서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이렇게 행동하고 결과치를 만들어 가는 형태의 패턴으로 바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인내하는데 또는 시간과 비용, 이런 과도한 에너지를 불필요한 데 쓰지 않아도 되고요. 자, 결국 우리가 강한 불굴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자, 이런 의지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 프로세스, 아주 디테일한 촘촘한 프로세스를 바꿔서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프로세스란, 자, 디테일하게 움직여지는 방법과 행동이죠. 물론 Y로 시작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What으로 연결시켜야 되고요. 결국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How, 방법과 행동이 될 수가 있겠죠. 디테일을 잡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꾸준히 성장하고 그 성장을 지켜나가고 다음 단계로 또 성장해 나가고, 자, 영원히 긍정적인 비즈니스의 결과치, 또 지금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개선하고자 한다면 눈앞에 보여지는 당장의 결과보다 우리가 추구하는 시스템의 각 단계에서 움직여지는 프로세스를 통한, 디테일에 잡혀 있는 프로세스를 통한, 자, 우리 문제점이 뭔지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력값을 고쳐야 결과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인풋을 바꾸지 않는 한 아웃풋이 일시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결과치가 바람직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꾸준히 지속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력값을 고쳐야 하고 그에 따른 결과값이 바뀌어 나가겠죠. 그래서 좋은 습관의 비용은 현재 치르는 거고요.
자, 나쁜 습관의 비용은 미래에 치릅니다. 의미 있는 그런 문구인 것 같고요. 자,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그러면 생각과 행동을 위해 자,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자, 역시 변화와 성장은 안 해본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불편한 것들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장은 딱딱한 의자 위에서 만들어진다고 성공한 분들은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보고 듣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체인 시스템의 종착역은 리더입니다. 많은 분들께 삶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고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독서가입니다. 리더는 읽는 사람이에요. 자, 학습의 중요한 단계가 독서죠. 독서하지 않는 한 우리는 많은 분야는 다르지만 성공한 분들의 나의 삶과 견주어서 뭔가 나아지는 방법과 행동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읽어야 하고 거기에 더해 첫 번째가 독서하는 습관이죠. 그래서 리더는 독서가여야 되고요. 자, 처음에 우리가 체험 비즈니스를 어떻게 일단 변화가 돼야 되고 그 변화를 기반으로 성장을 이끌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독서가가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사실은 잘 판단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오랜 시간 속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성공한 분들이 이미 어떤 책들을 읽어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SC, PSTC, 또 CDLC라는 과정들을 통해서 각 12권의 필독 도서들이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들은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과 가치, 그리고 개념, 또 올바른 자세와 습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또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책들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PSC에 선정되어 있는 12권의 책들은 지금 드린 말씀 범주 내에서 엄선된 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체인 사업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제품과 사업의 개념을 잘 잡아야 합니다. 자, 개념을 잡는다는 의미는 본질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요, 본질만 남기고 단순화시키죠. 그래서 본질만 남았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만드는 겁니다. 단순해야 쉬워집니다. 그렇게 단순해져야 우리가 모두들 그 단순한 걸 따라해서 일정한 시스템 안에서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12권의 책이 PSC 과정 중에 필독 도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책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PSC 과정 중에 또 혹은 이 과정을 마치셨더라도 반복적으로 읽어 가시다 보면, 자,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겨서 경험치로 만들죠. 자, 지식과 경험은 우리에게 용기를 갖게 해줍니다. 자, 용기는 뭘까요? 행동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PSC에서 참여하시면서 읽었던 책들을 꾸준히 읽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내가 경험이 쌓이면서 전혀 다른 내용들이 와닿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씩 느끼고 깨달아 가는 과정 중에 이제 거기서 리더십이 쌓여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PSTC에서 또 선정되어 있는 12권의 책들 또 선정되어 있고요. 자, 이 중에 10번째와 11번째 책은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 자, 이 두 권의 책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조직을 구축하고 확장시켜 놓은,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시스템을 만든 분이죠.
그분이 시스템을 만들 때 가장 영감을 주었던 두 권의 책입니다. 자, 상의 드려서 요거는 엄선해서 PSTC 과정 중에 배치된 책이고요. 그 외에도 우리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책들이 아주 좋은 책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책도 역시 꾸준히 반복적으로 독서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채윤 다이아몬드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 자, CDLC라는 다이아몬드 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리더십 트레이닝 과정 중에 또 엄선된 12권의 책들입니다. 자, 역시 이 책들도 굉장히 엄선된 책이고요. 이 책을 통해서 리더십을 쌓아 나가는데 굉장한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다 이 세 개의 과정들을 책을 합치면 36권 정도가 되겠죠. 이 책 안에서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원하는 위치까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게, 자, 책은 우리 옆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스폰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독서해 나가시다 보면 우리에게 끊임없는 리더십을 제공해주는 원천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리더는 독서가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엔 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더는 리스너입니다. 리더는 경청가죠. 들으면서 우리 사업의 많은 비밀들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듣는다는 건 우리가 두 가지 큰 의미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습 과정에서 들으면서 아주 굉장한 학습의 효과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미팅 과정 중에서 듣는 것, 상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겠죠. 상대의 니즈와 필요성과 상대의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듣는다는 건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리더는 리스너, 청취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책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PSC 과정 중에도 이렇게 50개의 오디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1주차부터 8주차 마지막 날까지 50개의 오디오를 우리가 매일 듣게 되죠. 자, 많은 분들이 시간 속에서 그런 말씀 하십니다. 자, 처음에 들었던 오디오가 마치 책을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이 쌓이고 행동에 나가면서 다시 들었더니 전혀 다른 오디오로 들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치만큼만 들려요.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죠. 내게 필요한 것만 들립니다. 그래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들었을 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들렸을 때 그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자기 교정이 일어나고요. 그걸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안내와 가르침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50개의 PSC 오디오 꾸준히 반복해서 들으시라는 조언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PSTC에서 제공되는 또 50개의 오디오가 있습니다. 물론 매 기수마다는 아니지만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키기는 합니다. 자, 여하튼 PSTC의 50개의 오디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꾸준히 들으시면 아마 우리가 비즈니스에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특히 PSTC에서 제공되는 50개 중에 대다수의 오디오들은요, 진짜 우리가 평소에 쉽게 들을 수 있는 오디오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조직을 이끌었던 그 조직에서 성공했던 큰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빙한 걸 우리가 직접 듣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너무너무 귀한 내용이고 역시 우리가 변화와 성장해 나가는데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오디오와 비디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반복적으로 청취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PSTC 오디오 비디오는 PSTC 참여하신 루비 분들께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루비 성취하시면 아마 PSTC에서 제공되는 그런 멋진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오디오들 또 경험하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듣는 건 우리가 학습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이었다면 PSTC 과정 중에 읽고 계신 성공하려면 듣는 법부터 배워라. 자, 이 내용은 저자는 스티브라는 분인데요. 자, 이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오랜 기간 진행했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분들을 관찰하면서 본인이 직접 써낸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자, 성공하려면 듣는 법부터 배워라. 자,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듣는다는 것은 곧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심이 없는 분의 얘기, 관심이 없는 주제, 관심을 느끼지 않으면 우린 듣지 않죠. 그래서 듣는다는 건 상대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 관심이 있으면 듣게 되고 또 들으면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자, 따라서 듣는 것은 사랑의 행위이고, 자, 사랑은 감정인 동시에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행위는 듣는 것이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듣는 것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보고 듣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꾸준히 보고 들으면 여기에서 깊이가 생기고요. 이 깊이는 깨달음이죠. 자, 자신의 판단을 보류하고 미뤄두고 자신을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불교에서는 전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마음 상태를 갖는 것은 인간에게 커다란 과제 중에 하나이고요. 자, 예를 들어 우리 자신과 타인 그리고 신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고 가정해 보면, 내가 만약 나의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래서 듣는 것은 인간의 행동 욕구를 자극하는 열쇠랍니다. 그래서 듣는 건 수시로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듣는다는 건 인간의 행동 욕구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자, 인간은 자극받아야 됩니다. 자극되지 않으면 행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자극을 느끼는 것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동기부여의 초점도 그곳에 맞춰져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찾아내야 되고 그 부분을 자극해야 된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고통받는 것으로부터 멀어져 좋은 쪽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즉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자 하더라는 거죠. 만약 당신이 당신의 원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야 할지 알게 되고요. 자, 하지만 당신이 쉴 새 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내 입장에서만 말을 늘어놓는다면, 상대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미사어구를 쏟아낸다 하더라도 동기부여를 불러일으킬 수가 없겠죠. 우리 사업 설명하거나 미팅할 때 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휴가, 원하는 때 떠날 수 있는 여행, 독립된 사업자, 이런 근사한
말들 많이 표현 쓰시죠? 아무리 이렇게 근사한 이유를 늘어놓아도 이것은 여전히 누가 원하는 거예요? 누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유일 뿐이라는 거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요 대목에 제가 많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가 조금 많이 떠오르기도 하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구더라고요. 자, 저자가 지금까지 보아온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가장 큰 단점은 너무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잘 모르는 분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이제 관심을 갖고 알기 시작하면 이런 감정이 많이 듭니다. 아, 그거 말 잘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사업을 선택하는데 꺼려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저자는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단점이 뭐예요?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말을 많이 하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고, 그렇죠. 말을 하면 배울 게 없죠. 가르치게 되죠. 언제 배우죠? 들을 때 배우죠. 상대방이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상처받은 것,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게 전부 들을 때 얻어지는 장점이라는 거죠. 말할 때는 얻어질 수 없는 단점들이라는 거죠. 자, 당신에게 중요한 것들만 늘어놓으면 당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상대에게 어떻게 해요? 노출시킬 뿐이라는 거죠. 아, 나를 이 사업에 끌어들이려고 하는구나. 아, 제품을 팔려고 하는구나. 아, 내가 필요하구나. 돈을 벌기 위해서 나를 활용하는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더라는 거죠. 초기에 시작했던 제 감정, 제 입장에서 이입해보니까 이게 논리적인 말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을 많이 함으로써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들을 많이 모집하는 것임을 증명하게 되더라는 거죠. 뭐가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자,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 우리가 아주 논리적인 말솜씨로, 아주 그럴싸한 말솜씨로 억지로 상대를 설득한 사람은요, 결국 설득당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공감이 가는 내용이에요. 자, 설득해서 막 말로 해서 뒤에서 쫙 밀고 어느 시점까지는 그에게 이득이 돼서 달콤해서 가긴 하지만 더 이상 그런 말과 뒤에서 이게 푸시하는 힘이 없어지는 순간 그는 거기서 멈추더라는 거죠. 그래서 설득당했다는 건 설득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저자는 기억하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혜란 당신이 말하는 대신 들을 때 얻어지는 보상이다. 자, 이 책에 또 나온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보고 들음으로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을 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미팅하기 전에 배우는 단계죠. 그리고 행동하죠.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서 가르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고 들음으로 학습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변화의 장. 학습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고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장은 최윤의 시스템이란 말씀 드립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프로세스가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인내하는 건 의미가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나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디테일한 미팅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진행되는 일은 어쩌면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미팅 체계를 구성 체계와 운영 원리를
갖춰 놓아야 됩니다. 자, 이걸 또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스템이란 정의는 끝없는 추구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죠. 단순하여 배우기 쉽고 따라하기 쉽고 따라하기 쉽다는 의미는 행동하기 쉽죠. 행동하기 쉽고 가르치기 쉬운 구성 체계와 운영 원리라고 정의되어 있죠. 자, 그러면 체인의 시스템은 자, 어떻게 미팅 프로세스의 구성 체계에 잡혀 있습니까? 처음에 시작되는 가장 작은 원에 미팅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횟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미팅은 뭘 의미합니까? 1대1로 자, 스스로 진행하는 자, 미인 대칭과 FORM으로 진행하는 상대의 니즈와 정보를 파악하는 상대를 아는 시간. 그래서 스스로 진행하는 1차 미팅. 그리고 이 미팅을 통해서 상대를 알고 팀과 연계해서 그렇죠. 팀워크를 일으키는 단계죠. 스폰서님과 또 중간 리더분과 또 다이아몬드 대상의 리더분들과 함께 팀과 연계되어서 진행하는 2대1 미팅, 다대일 미팅. 자, 요런 미팅들, 이게 홈 미팅이 될 수도 있고요. 센터 미팅이 될 수도 있겠죠. 제3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미팅이 될 수도 있겠죠. 여하튼 자, 이런 미팅들을 통틀어 중요한 건 횟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PSC에 들어오셔서 8주 안에 어떤 목표를 갖고 갑니까? 쇼 20으로 시작해서 쇼 100까지 도전하자. 그래, 미팅 횟수에 도전합시다 라는 말씀드리죠. 왜 쇼 20을 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미팅의 프로세스를 진행시키시게 되면 20회의 미팅을 진행시키면 자, 10회의 미팅을 진행시키면 이 두 번의 긍정적인 결과치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리고 20회를 진행시켰다면 4번의 긍정적인 미팅이 진행될 확률, 그리고 횟수는 확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20회의 미팅을 배운 대로 프로세스를 진행시키셨다면 20%의 긍정적인 확률, 다시 말씀드리면 20명과의 미팅을 진행시켰다면 110만 PB로 시작하는 4분의 왼쪽에 2분, 오른쪽에 2분이 찾아질 확률이 높더라. 그래서 미팅은 횟수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자, 체인의 강력한 시스템이죠. 자, 2개월에 한 번씩 진행되는 1박 2일 체험 캠프. 이번에 5일과 10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죠. 아마 이번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또 체험 사례들이 진행될 거라는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팅의 횟수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BTC라고 되어 있죠. 자, BTC는 비기너 트레이닝 코스. 자, 체인의 자, 이런 미팅들을 통해서 관심 있고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알아보고자 하는 분들, 초보자 입문 과정입니다. 그래서 BTC와 1박 2일 체험 캠프는 순서가 바뀌어도 관계없겠습니다. 하지만 PSC는 반드시 순서를 지켜주셔야 돼요. 자, 이런 크고 작은 초기 단계 미팅을 통해서 BTC나 1박 2일 체험 캠프를 통해서 PSC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야 극대화가 됩니다. 자, 제가 잠시 후에 각 요 미팅 프로세스별로 상세한 설명 드리겠지만 여하튼 PSC는 가능하다면 순서를 바꾸지 않고 이 프로세스를 밟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가장 극대화된 미팅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고요. 진행하는 우리 측면에서도요, 가장 효율성 있는 미팅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SC, PSTC, CLDC, CDLC, 그리고 체인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또 많은 성공자의 사례를 볼 수 있는 체인 석세스 랠리까지. 그래서 결국 이런 작은 사이즈의 미팅부터 큰 사이즈의 미팅으로 점진적으로 참여시키면 참여할 때마다 그분은 더 큰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관심과 그리고 내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체인 사업을 통해서 내 삶을 한번 변화시키고 성공해야겠다라는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팅은 횟수가 중요하고요. 시스템에 연결시킨 분들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 그 숫자가 우리의 성공을 가늠하기도 하죠. 그러면 1박 2일 체험 캠프부터 조금씩 진행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박 2일 체험 캠프를 진행시키는 목적은 뭘까요? 첫 번째, 우리 체인의 제품들은요, OIC 제품 라인업들은 어마어마한 퀄리티와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뛰어넘어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너무나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숨겨져 있는 체험 사례들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공유하는 거죠.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체인 사업이란 먼저 체험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진실과 감동을 담아 공유하는 거죠.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를 통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그 첫 번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OIC라는 브랜드의 신뢰와 인지도 상승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요, 최고예요, 아무리 말씀드려도요, 그분에게는 내 한 사람의 만큼의 신뢰와 인지도밖에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1박 2일 체험 캠프에 오시면 이번에 400명, 거의 500명에 육박하는 분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많이 모여 있는 집단의 지성 앞에서는요, 자기 주장을 계속 펼치지 못합니다.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단 지성, 공동체의 힘, 그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분의 좋았던 감정을 증폭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OIC 브랜드의 신뢰와 인지도가 상승하게 되죠.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의 능력으로 이 사업을 끌어간다는 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가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초대에서 내가 보았던, 내가 들었던 걸 통해서, 내가 학습한 걸 통해서 변화가 일으켜지고요. 그 변화됐던 이유, 이 사업을 시작했던 이유, 이 제품을 바꿔 소비했던 그 이유들을 통해서, 강력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그분들도 우리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까지 긍정적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까지가 어쩌면 우리 일일 수 있습니다. 초대할 수 있다면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선순환이죠. 가장 쉽게 일하는 방법이죠. 레버리지가 일으켜지죠. 지렛대 작용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사께는 부자빠의 비즈니스쿨에서 레버리지란 가장 적게 일하면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1박 2일 체험 캠프에 참여시키시면 레버리지가 일어납니다. 내가 가장 적은 일을 하고 가장 큰 결과치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초대가 사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겠죠. 네 번째. 그 1박 2일 체험 캠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오면 이제 귀가 열리고요.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더 많은 제품들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기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시간과 비용과 이런 자신의 열정을 투입해서 우리 시스템의 다음 단계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박 2일 체험 캠프가 끝나고 참여하신 분과 미팅 후 미팅, 애프터 미팅을 진행시켜 보면요, 대단히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아지세요. 그걸 하나씩 풀어주시면 이분들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초대가 됩니다. 그래서 BTC에 참여하지 않고 참여하신 분이 계시다면 BTC로 안내하시고요. BTC를 참여하시고 혹은 1박 2일 체험 캠프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시 이런 분들을 PSC로 연결시키는
그런 프로세스를 작용시켜 나가신다면 그야말로 레버리지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1박 2일 체험 캠프에 참여하시는 목적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BTC에 참여하시는 목적이에요. 자, 첫 번째는 PSC로 연결하기 전 단계 초보자 입문 과정이에요. 그래서 1주차에 우리가 강력한 현실 점검이 들어가죠. 결국 나의 현실 점검을 통해서 그도 현실 점검을 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공간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일했는데 앞으로 남은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건가?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오늘 당장 하던 일을 멈추면 그 다음 달에 지속적으로 나에게 얼마의 수입이 주어지는지 진짜 그야말로 현실을 직시하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우리 안내하는 거죠. 1주차에 그래서 현실 점검 진행하죠. 그리고 현실 점검 가이드라인을 드리죠. 아주 디테일하게 진짜 나의 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과제도 드리고요. 이거는 사업을 떠나서입니다. 떠나서도 필요한 과정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체윤 사업을 통해서 남은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이 사업이 아니어도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준다면 우리는 그분의 인생에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일을 또 한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다음에 이제 풀 버전의 사업 설명을 진행하죠. 조금 더 깊이 있는 회사의 스토리, 제품, 또 체험 사례, 또 보상 플랜, 자, 이런 것들을 2주차에 진행하죠. 3주차에는 뭡니까? 자, 그러면 나도 해봐야겠다 이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3주차에는 디테일한 우리 체인의 시스템을 프로세스를 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대로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네? 나도 할 수 있겠네? 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4주차는 뭡니까? 단순히 그냥 그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소망과 신념에 불을 지펴 주는 거예요. 그래, 긍정 학원과 드림보드를 시각화하고 진짜 내 꿈을 찾고 그 꿈을 찾도록 도와주시고 내 꿈이 이렇습니다라고 스피치 하는 것으로 BTC 4주차 과정이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급한 마음 압니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란 얘기도 있죠. 프로세스를 진행시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광주에서 지금 47기가 진행되고 있죠. BTC를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빠른 게 아니고 늦은 게 아니죠. 프로세스를 진행시키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두 번째, 현실 점검을 통해 내 남은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겠죠. 세 번째, 관심을 가진 만큼 그 위치에서 회원과 초기 사업자의 자세와 역할들 또 안내해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PSC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참여하신 다음에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OIC 비즈니스 오너로서 갖춰야 할 자세와 습관 만들기. 그래서 교재도 나가지만 꾸준히 고개도를 하는 습관, 자세와 습관을 형성하는 것 진행하죠. 그리고 단계별 알아야 될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죠. 자, 기본적인 지식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식이 없는 경험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지식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됩니다. 왜? 그동안 수없이 많은 기간 동안에 성공한 어떤 그런 지식을 기반으로 행동해야 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 올바르게 정보가 전달됩니다. 왜 올바른 정보가 전달돼야 되냐? 복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자, 이 과정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눈높이 성장, 포스타에서 속도를 내는 분들은 PT에서 루비까지. 자, 이번에 토요일에도 진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포스타가 되신 분, 포스타를 통해서 골드나 PT가 되셨던 분들, 자, 5주차에 벌써 이렇게 결과치를 만들어낸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드리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따라 쭉 진행하시면 결과치가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 교육 시스템을 통한
변화와 성장.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리더의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또 진정한 사업가로의 변화, 고정형 마인드셋에서 성장형 마인드셋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 자, 이런 6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PSC를 진행시키는 목적, 의미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PSTC를 진행하는 목적입니다. 자, 루비 이상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자, 중간 리더로서의 자세와 역할.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주제별 강의 트레이닝.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주제별 강의가 뭡니까? 자, 시스템에 방법론 있고 행동론 있죠? 성공의 8단계와 식시션, 그다음에 고개도와 또 데일리 더전 체크리스트. 물론 데일리 더전 체크리스트는 하지 않지만 자, 쭉 해서 8주차 자유 주제 강의까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 이렇게 홈미팅이나 센터 미팅에 소그룹을 직접 중간 리더분들이 미팅하고 강의하고 또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능력들을 함께 배워 나가시는 과정이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그룹 미팅 활성화, 그리고 실질적인 드라이빙 뎁스를 통한 자, 이 8주 과정 동안 에메랄드 또 속도를 내는 분들은 다이아몬드까지 목표를 갖고 진행해 나가시죠. 그래서 사업 설명과 후원. 자, 결국은 깊이 있는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는 건 각 뎁스에서 작은 사이즈에서 사업 설명과 데몬스트레이션과 그 다음에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의미의 뎁스이시죠. 그래서 사업 설명과 또 그와 연결되어 있는 데몬스트레이션 또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서 깊이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는 거죠. 결국 우리 사업의 본질은 뭡니까? 자,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뎁스를 깊게 파고 내려가는 거죠. 그러셔서 어떻게 합니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사업의 본질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채윤 다이아몬드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의 목적. 자, 첫 번째, 명실공히 다이아몬드는 이제 채윤의 리더이십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이상 성취하시면 리더라는 호칭을 불러드리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사장님이고요. 자, 다이아몬드 이상 분들께 리더라는 호칭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리더로서 갖춰야 될 자세와 역할. 두 번째, 자, 성장하는 미팅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올바른 복제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미팅의 컨트롤 타워 다이아몬드 분들이시죠. 그 정도의 이제 경험 또 결과치 리더십이 형성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으로부터 시작되는 팀과 또 그 팀의 사이즈가 커지면 이제 그룹 단위가 형성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확장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리더십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무엇보다도 올바른 복제를 일으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 중간 리더들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리더십을 위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읽는 책이 있죠. 자, 여기에는 리더십 불변의 법칙 21가지의 리더십 법칙을 제시하고 있고 그 중에 12번째 법칙이 권한 위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은 조직 구성원들이 위임받는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원한다면 한 발 물러선 상태에서도 그들에게 성공할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성공의 도구를 선물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권한위임 5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 자, 내가 직접 일한다. 자, 모르는 상태에서는 배우고 행동하면서 내가 직접 일해야 되겠죠. 2단계, 내가 일하고 위임해 줄 그 사람을 배우도록 하는 거죠. 자, 3단계, 그 사람이 일하고 내가 돕죠. 4단계, 그 사람이 일합니다. 자, 마지막 5단계는 그 사람이 일하고 다른 사람이 배우는 거죠. 그러면 이 5단계를 통해서 권한 위임이 이루어진 1세대 리더는 자, 그 사람이 일하고요. 다른 사람이 배웁니다.
위임을 해준 결과는 뭡니까? 자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존 맥스웰은 권한 위임의 5단계를 자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체인 시스템에서의 자 복제의 4단계는 뭘까요? 1단계 뭡니까? 알려줘야죠. 그렇죠? 자상하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알아들으실 때까지 알려주셔야죠. 디테일한 것까지. 두 번째, 본 보여야죠. 귀로 들은 건 잘 따라하지 않죠. 눈으로 본 걸 따라하죠. 본 보이셔야 되겠죠. 세 번째, 그 다음에 그분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시켜보셔야죠. 위임하셔서 그가 그 위치에서 그 눈높이에서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일들을 시켜보셔야죠. 그리고 네 번째 뭐 하셔야 됩니까? 칭찬해 주셔야죠. 대단하십니다. 잘 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도전하시고 시도해 보셨다는 것 자체로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칭찬해 주셔야죠. 그래야 이분이 내면에 있는 더 스스로의 잠재된 능력들을 끄집어내서 또 다른 일도 도전하고 시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스템의 복제 4단계 알려주고 본보이고 시켜보고 칭찬하시는 것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4단계를 통해서 위임하셔서 복제를 일으키시면 우리에게 시간과 재정의 여유로부터 자유로움이 우리는 선물로 얻어지겠죠. 존 맥스웰은 권한 위임 받는 사람만이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리더가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면 조직 구성원들 앞에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 장애물이 오랫동안 세워져 있으면 그들은 넘어서기를 포기하고 노력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다른 조직으로 떠날 것이다. 그래서 리더십의 불변의 법칙 21가지 중에 12번째 법칙이 권한 위임의 법칙. 그리고 수시로 내가 아직 볼 수 없었던, 들을 수 없었던, 깨닫지 않았던, 행동하지 않았던 것들을 경험 있는 분과 수시로 상담하시면서 내가 위임받아야 될 건 무엇이고 내가 직접 해야 될 건 무엇인지, 그래서 적정한 시간에 적정한 타이밍에 그 위치에서 그 자세와 역할을 통해서 권한을 위임받으셔야 우리 조직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그야말로 지속적인 성장을 일으키고 시스템을 통한 인세 형태의 수입을 얻어갈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CDLC의 네 번째 목적은 시스템을 가르치기 위한 자기 주도형 학습이에요. 강의 트레이닝이에요. 자, PSC와 PSTC 또 CDLC에서 읽었던 36가지 6권의 책들 중에 7권을 엄선해서요. 매주차 읽고 자기의 관점으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본인이 PPT 자료를 만드셔서 본인이 강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참여하셨던 분들이 똑같은 책이지만 서로의 지식과 관점의 차이로 전혀 새로운 내용들을 배우게 돼요. 이게 자기주도형 학습으로 만들어지는 어마어마한 내적 성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해주는 건 그때뿐입니다. 스스로 했을 때 자신의 내면의 에너지와 최고치의 학습이 일어나요. 그래서 학습 피라미드의 최고봉은 설명할 수 있을 때, 그 설명을 누구에게 강의할 수 있을 때 가장 큰 학습이 일어난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자기주도형 강의 트레이닝을 진행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CDLC를 진행하는 목적은 이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미팅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 구성체계와 운영 원리를 인지하시고, 현재 내가 진행시키는 미팅 프로세스는 그 다음 단계 어떤 미팅에 참여시키기 위함인지 그걸 알고 지금 이 단계 미팅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시스템에서 검증된 프로세스에 의해서 개인적인 능력이 아닌 프로세스에 의한 시스템의 레버리지에 의한 성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나는 여유가 생기고 편안하게 비즈니스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미팅의 횟수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관심을 갖고 있는 배우고자 하는 긍정적인 분들을 시스템에 참여시킨 숫자, 그 숫자, 더 나아가 이 숫자 분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배우고 트레이닝 돼서 이분들이 리더로 성장한 그 리더의 숫자에 따라서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어떤 자유가 만들어진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팅, 1박 2일 캠프, BTC, PSC, PSTC, CDLC, 체인, 석세스 랠리 이 프로세스 잘 인지하시고 단계별로 진행시키자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채은의 마이 스토리, 내가 이 사업을 만난 내 스토리, 네 사업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 조목조목 쭉 자세하게 한번 시나리오를 적어 보십시오. 결국 이 나의 변화를 통해서 타인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해서 상대에게 논리적인 거 말고 긍정적 감정이 전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체인 제품으로 바꿔 써야 될지, 바꿔 써보고 싶은 마음, 바꿔 써보고 싶은 감정, 시스템에 우리가 안내하는 미팅에 와 보고 싶은 감정, 그리고 더 나아가 해보고 싶은 감정, 이 긍정적 감정이 유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강력한 프로모션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내가 프로모션에서 참여시키는 그 미팅의 강사분, 그리고 나와 함께 팀워크를 이루는 팀, 그리고 우리 채연의 시스템, 강력한 프로모션이 이루어지셔야 되겠죠. 채연 사업은 그 개인적인 능력이나 실력보다는 좋은 인간관계.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물론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업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출발하지만 가장 강력한 성장은 팀워크로 만들어집니다. 그런 강력한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덱스터에고도 끝없는 추구에서 자, 성공한 분들, 부자들의 습관 중에 26번째가 좋은 인간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 팀워크를 일으킬 수 있는 관계력, 그리고 시스템을 이런 구성체계와 운영 원리를 잘 숙지하셔서 어느 시스템에 연결해야 될지 연결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계력과 연결력이 우리 사업에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5월 또 제 줌 미팅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월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가정에 많은 좋은 일, 행복한 일, 또 어느 달보다 사업에 강력한 또 매일매일 성장하는 그런 비즈니스 만들어 가시는 5월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